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문을 공부하실 때 어떤 책을 참고하면 문법적인 지식을 좀 잘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때까지 참고했던 혹은 지금도 참고하고 있는 문법서를 수준별로 그리고 또 언어별로 조금 나누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문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사용된 시기가 길고요. 요 지역이나 국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글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공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참고해야 되는 책이 굉장히 나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빠른 시대의 문어는 또 그것대로 차이가 나고 비교적 근래의 문어는 또 문법적으로 또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갑골문같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언어의 경우에는 아예 그 자체, 갑골문 자체를 위한 책을 봐야 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그런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까 그거를 좀 생각해서 리스트를 구성했고요. 또 책의 내용을 너무 많이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차라든가 포인트 위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한문독해 기본 패턴이라고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 책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인을 주는 바람에 이 서점에 미리 보기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처음에 노란색 부분이 책 표지고요. 왼쪽에 이게 책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개수를 이렇게 나열해서 이런 패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각각의 패턴을 통해서 이런 구조의 문장은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패턴 학습이라는 거는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패턴, 똑같은 패턴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고, 또 항상 이거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이 패턴을 벗어나는 문장은 그럼 또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입문 단계에서는 패턴 학습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한번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네,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3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풀이 패턴이 늘어나고 이 기본 패턴에 A, 자, B 뭐 이런 식으로 한문이랑 이제 A, B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주술, 수식 뭐 이런 거 있고 병렬, 술목, 술보 그리고 3글자 여기 3글자 풀이 패턴 그리고 4글자 이런 식으로 쭉쭉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은 A, 자, B, 야 이런 게 있으면은 A란 것은 B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어떤 패턴을 소개하는데요. 여기 책에 있는 소개된 이 앞부분 페이지에 있는 게 그러면 좀 보이시려나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전통문화연구회 서점에 가시면요 앱북이라고 해가지고 달마다 일정한 돈을 내시면은 전통문화연구회 전자책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책은 한문문법 기본상식 64입니다. 이종호란 분이 번역을 하셨고요. 이 책은 보시면은 중국인 전비샹이라는 사람이 쓴 고대한어 300지,古代汉语 300题에서 어법 문법 부분을 떼가지고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 품사 활용이란 무엇인가, 명사가 동사로 명사가 부사로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를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활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비교적 그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동용법, 의동용법 또 보시면은 자 구조와 자자 구조와 소자 구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조사 우와 어조사 호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접속사 여와 전치사 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조사 야와 어조사 의는 어떻게 다른가, 호, 야, 여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비슷한 단어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예문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한데요. 사실 번역문이 밑에 다 있어서 이 전체를 번역하려고 하기보다 이 문장에서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각각 포인트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동, 의동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자 구조와 소자 구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게 되어 있으면은 예문에서 자와 소자를 찾아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입문 수준에서 볼만한 책인 것 같아요. 한문문법 기본상식 64였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고대 중국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이건 이제 고대 한어, 그러니까郭시량 선생이 쓴 고대 한어라는 책, 이 두 책짜리인데 여기서 고대 한어 상식 부분을 빼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대 한어 상식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부분을 떼가지고 번역한 것인데 안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사전, 그리고 한자, 옛날과 지금의 단어 의미 차이, 본래 의미와 파생 의미, 뭐 중국어로는 본의, 인신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활용이 나와 있고, 어순, 판단문, 피동, 부사, 대체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식으로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씨와 호칭 같이 문화적인 부분도 나와 있죠. 관직, 지리, 역법. 요 기본적으로 참고할 만한 어떤 고전적인 책들, 요 주해, 구두점, 문체, 뭐 별려문 이런 식으로 상고음, 뭐 독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사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인칭대체사 이렇게 또 예문이 나와 있고 번역이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가 핵심 부분에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괜찮은데 앞에 보았던 한문문법 기본상식 64와 비슷해요. 그래서 아예 이 책을 다 읽으셨으면 이거 64 이 책은 별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양이 조금 많긴 하죠, 이 책이. 윤달 같이 천문학 같은 거 이것도 일종의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지식이 아니지만 문화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라 이름, 부족 이름, 지명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고대 중국어 혹은 원소로는 구다의 한유, 고대 한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은 이제 고대 중국어 어법론 리주어펑이 쓴 책인데 이제 신원철, 김혜영, 이강재 세 분이 번역하셨고요. 원서는 이제 구다의 한유 유法学 고대 중국어 문법학, 뭐 어법학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고대 중국어랑 비슷해요. 이것도 둘 중에 하나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대신에 조금 더 문법 자체가 자세해요. 그러니까 문법 그 자체를 포커스한 책인데 대신에 조금 어렵고 이론적인 부분도 있긴 하죠. 여기도 역시 예문이 있고 번역문이 있고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 포인트인가 하는 것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시중에 고대 중국어 문법하고 나온 책은 되게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추천드릴 책은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 고대 어법이라고 해가지고 쉬웨이한 선생이 있는 책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 책 이제 고대 중국어 어법론 책이고요. 그 다음으로 볼 책은 이것도 번역서인데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에드윈 플리블랭크라고 캐나다 학자가 쓰신 책이죠. 이제 이분이 쓰신 책인데 원서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인데 이게 이제 영어 책을 번역한 거다 보니까 이 번역서 안에도 예문 밑에 영어 번역이 같이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목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포인트가 다 있죠, 글자가. 그리고 문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 간단히 말해서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나타나 있는 언어 형태를 여러 개를 모아놓고 그걸 어떤 규칙을 꼽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통 문법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서양학자가 한 거다 보니까 서양 언어의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독해가 쉽긴 한데요. 굉장히 자세한 책이라서 정말 좋은데 대신에 이 번역서가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중고서점에서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영어를 읽을 자신이 있다면 원서를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한문 해석 공식, 촘스키가 노를 읽는다면, 이 김종우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한국 외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사건 의미라는 게 나오죠. 사건 의미, 경동사라고 하는데 do, be, become, cause, become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의 사건 의미를 바탕으로 한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건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국어에서 뭐뭐 하다, 뭐뭐 되다, 뭐뭐 시키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한문에는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조금 어렵다, 용어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앞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자, 이렇게 표가 나오죠, 처음에. 이런 표가 나오면서 아니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이런 수영도, 나무 그림 같은 것도 나오고요. 자, 근데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군자, 주어, 구하다, 서술어이죠. 근데 do라고 돼 있어요. do라는 게 붙어 있으면 한국어로 해석할 때 뭐뭐 하다가 붙는 거예요. 군자가 구하다. 이라고 있는 게 붙어 있으면은 empty라고 해가지고 생략됐다 그 소리거든요. 목적은 생략됐다. 그리고 보어, 자기에게서 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주사 저자가 지어라서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비, 생이, 지지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너무 표 같이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려운데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B라고 붙어 있죠. 이 B라고 붙어 있으면 한국어로 해석할 때 이다라고 해석된다는 소리예요. 나는 이다. 근데 B자는 부정사죠. 아니다. 생이 지지자, 보어, 생이 지지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경동사라고 해가지고 사건 의미라는 게 경동사에 의해서 이게 부과가 되거든요. 이건 생성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생성문법이란 게 어떤 거냐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 언어라는 게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가, 생성되는가.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 언어 그 자체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생성되어 있는가, 만들어지는가, 그런 거를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히 이해하시면 그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이제 논어를 읽는다, 촘스키가 논어를 읽는다 이런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논어를 예문으로 하고 있고요. 똑같은 저자가 쓰신 책 중에서 AI 시대 기초 한문 공부라는 책인데 이것도 역시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중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좀 기초적인 수준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문에서 공식을 읽으셨으면은 AI 시대의 기초 한문 공부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 반대로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오른쪽에 이 책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자, 가화 만사성 이렇게 있는데 가화라는 걸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가가 주어고 화가 수어인데 경동사가 비가 개입해 있죠. 화목하다, 화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목한 상태이다. 집이 화목을 하다 이런 건 아니죠. 행동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동사 이다는 그냥 그 상태이다 라는 거 뜻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한문 해석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외대에서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찾아서 들으셔도 좋겠네요. 네, 이 두 책도 모두 생성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고급자 이상한데 추천드리는 건데 고대 중국어 문법론 메이광 선생이 지은 거고요. 이 책의 원서는 이거 상구 한유 유파 강야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원래 대만에서 나왔는데 중국의 상해 교육출판사에서 새로 뽑았고요. 이건 한국 책은 박정구, 백은희, 조은정이 세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부터 굉장히 좀 본격적이긴 한데요. 이 책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언어학 이론 중에서 제일 좀 지배적인 사조가 생성문법인데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신 다행히 이 책 안에서 언어학 일반을 조금 개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고, 이거는 되게 이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또 현대 중국어를 기반으로 이 메이광 선생 저자 이분 자체가 원래 현대 중국어를 연구하시던 분이라 현대 중국어, 지금 현대어 예문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문을 조금 깊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현대 중국어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어를 못한다고 해서 한문을 공부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한문이나 언어 자체를 아주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은 같이 공부하면 참 도움이 되겠죠. 이 책이 참 좋은데 좀 선뜻 추천을 하기가 어려운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좀 한문을 많이 오래 공부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고대 중국어 문법론 이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표점이라고 해가지고 한문을 이제 원래 옛날 책을 보시면은 글자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두점 정도,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 이 정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토를 붙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표점을 하는 게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표점이라는 건 문장부호, 서양식 문장부호를 바탕으로 한문을 끊어내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책 중에 하나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문 표점 기법, 이거는 고전 번역원에서 나온 거고, 다른 거는 고급 한문 해석법,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에서 번역한 겁니다. 둘 다 번역서입니다. 하나는 중국학자 오징헝, 이거는 관민이라는 분이 지은 거죠. 이제 표점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대신에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예문이. 물론 예문이 쉽기가 물론 고전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쉬운 예문을 찾는 것도 사실 간단하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 자체가 문장을 끊어내는 거에 관한 책이거든요. 어떻게 문장을 끊어서 읽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잘못된 표점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문자가 이 책을 바로 읽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완전 그냥 깨끗한 처음 문장을 그냥 아무것도 끊어져 있지 않은 문장을 내가 한번 해석을 하는 걸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문 표점 기법이나 고급 한문 해석법. 이 책은 중국어와 문법화라고 해서 박원기 선생이 쓰신 책인데 이거는 어떤 책이냐, 과연 고대 중국어로부터 현대 중국어로 오기까지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걸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상고한어, 중고한어, 근대한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그럼 왜 추천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한문이라고 말하는 언어가 사실 고대 중국어만을 가리키진 않아요. 조선시대가 되면은 중국은 명나라잖아요. 또 고려시대에는 중국은 송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송나라, 명나라 때 이미 구어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중국어를 크게 나눴을 때 고대어, 근대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구어체는 이미 근대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 언어가 그 한문 문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글을 보면은 100% 고대의 격식을 따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자어류의 문장은 근대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법화되는가, 문법화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로 바뀌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제인 폐지, 중국 이건 한문이죠. 지른 빠이즈하고 현대어 지고른 다빠이 타먼 이런 게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사실 이론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중국어와 문법화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번역서를 포함해서 한국어로 접할 수 있는 자료였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구한유 유파 지치 파전, 그러니까 고대 중국어의 문법 및 그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보준 허러시 이 두 선생님, 양백준 하락사 두 선생님이 쓰셨죠. 이 책도 이제 굉장히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어의 옛날 중국어 문법과 그 발전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어, 문자, 단어, 형태소, 문장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동사, 형용사 뭐 이렇게 나오고 계사, 접속사, 문법적인 부분. 근데 이제 중국어 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어를 아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 책을 전부 다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필요할 때 좀 발췌독을 하는 편이긴 한데 예문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그 문법과 관련된 예문을 찾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된 책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대 한어, 구다의 한유라고 왕리 선생이 쓰신 책이죠. 이것도 이제 4책짜리로 되게 좀 많긴 한데 또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좀 오래 보던 책이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 춘추좌전 그리고 상용 단어, 고대 중국어 통론 있고 그리고 전국책, 논어, 얘기, 문법 설명도 있고 맹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도 이제 보면은 목자, 노자, 장자, 순자, 여시, 춘추, 한비자, 제자백과 원원도 있고 시경, 초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3책, 사기, 한서, 여기 문선이라고 문학 작품들을 뽑아놓은 것들입니다. 뭐 한유, 유종원, 구양수, 소식 뭐 이렇게 나오고요. 네, 아니 내용은 문장이 있고 단어 설명이 있고 또 문법 설명이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책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북경대에서 이걸로 또 수업을 하죠. 4번째 책, 이건 이제 뭐 부록인데 별자리, 뭐 전 천문학은 잘 모르지만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문선 나와 있죠. 그리고 뭐 한시 같은 거, 뭐 왕유, 이백, 두보, 백거이 이런 거, 율시, 뭐 절구 이런 거 나오고 있죠. 네, 이게 또 4권짜리라서 조금 양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다의 한유, 이거 꼬실량 선생이 쓰신 거, 왕리 선생이 제자죠. 이 책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번역서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 중국 자료 중에서 문법 관련해서 볼 만한 건 한 이 정도 중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어로 된 자료였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어 자료를 볼 텐데요. 이건 이제 리카이시아스의 간붕, 이해하기 쉬운 한문이라고 일본 학생들이 그 수능 시험,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교 들어갈 때 치는 수능 시험 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대비할 때 보는 책인데요. 일본에는 또 한문을 훈독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또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일본어, 현대 일본어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처음에 보면 어떤 패턴 같은 거 조금 몇 개 나와 있고,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한문 가이던스, 그리고 기초, 한문의 해독, 그래서 고사성어, 한시, 사전, 역사 기록이죠. 사상, 철학 같은 거. 그리고 입시 문제의 도전, 챌린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학크붕이라고 해가지고 백문이라는 게 있어요. 백문이라는 게 뭐냐? 훈점이 달려있지 않은 한자 그 자체만으로 써져 있는 문장, 원문 그대로의 한문, 이렇게 유비무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유비무환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런 문장을 백문,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문장부호라든가. 그리고 훈점, 군땡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크리가나, 가에리땡, 그리고 구두점 같은 것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 달려있죠. 작은 글자들이. 이 오른쪽에 달려있는 거를 오크리가나라고 해가지고 이 한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알려주는 가나들이고,
왼쪽에 있는 게 가에리탱이라고 해가지고 한문을 읽는 순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엔 약간 V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카타카나의 레랑 비슷하다고 해서 일본인들은 레땡이라고 불러요. 레점. 레땡의 역할은 뭐냐? 해석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U, B 이렇게 가는데 B, U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B, U라고 하면 일본인들은 일본어를 읽겠죠. 어떻게 읽냐? 소나에 아레바 하고 요 무우가 아니라 레땡이 달려있으니까 우무 이렇게 읽겠죠. 그래서 우레이나시 소나에 아레바 우레이나시 이런 식으로 읽으라는 거죠. 요 문장이 끝나는 거 그리고 의문문인지 감탄문인지 나타내는 게 구두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 훈점 군땡이라고 부르고 군도크부는 백문에 대해서 훈점을 달아놓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키쿠다시붕이라고 해가지고 한문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일본어 문어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나에 아레바 우레이나시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게 가키쿠다시붕이라고 부르고 현대어 번역은 당연히 이걸 현대 일본어로 옮긴 거겠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문을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넘어서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시험 대비 교재다 보니까 한문 문법을 배운다기보다 일본어로 한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런 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본어로 내가 한문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 책을 하나 보시는 게 좀 좋고요. 또 사실 이거는 많이 읽으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한문은 이런 어떤 설명서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텍스트를 하나 골라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어로 한문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로하 시테츠지라고 그 대한화 사전을 편찬하신 분이죠. 그래서 롱고노 코옹이라고 해요. 논어의 강의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참고할 만합니다. 논어의 강의.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가크지 나이치 하기 제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같으면 이거를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 이런 식으로 읽겠죠. 근데 일본인들은 여기 가키쿠다시분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시 이와크 마나비테 도끼니 고레오 나라우 마타 요로코바시카라즈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일본 한문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인데 또 논어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책이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일본어로 한문 읽는 법을 좀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어권에서 나온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Classical Chinese for Everyone 이라고 해가지고 브라이언 밴 롤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거는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입문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목차를 보시면 대충 이렇게 웬만한 건 문법적인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의 원리를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픽토그램 같은 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예요? I love you 되죠. 근데 이 I는 사람 눈인데 사람 눈 EYE인데 영어의 대명사 I로 쓰는 걸 보면서 가차 원리를 한자의 가차 원리를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왈 성상근 야습 상원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단어 설명, vocabulary 처음 나오고 grammar notes 여기가 이제 문법 설명이죠. 그런 거 이제 보면은 근자 원자에 대해서 영어권 사람들은 상당히 좀 낯설어하는데 우리는 이게 가깝다 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뭔가 형용사여야 될 것 같은데 동사로 쓰인다. 보시면은 자근 이러면 선생 자자로 봤을 때 선생이 가깝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영어로는 the master is near 전체가 근에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어와 한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 보면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만약 영어를 잘하신다 하면은 이 책을 가지고 한문을 공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또 얇기도 얇아서 하루 정도면 다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lassical Chinese for Everyone이고 물론 아까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도 가능하면 반드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 A New Practical Primer of Literary Chinese 해가지고 폴 라우저라는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책도 이제 보시면 독해 위주의 책이에요. 사실 문법이라기보다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이 M이 이제 Mandarin Chinese의 현대 중국어 북경에 있는 보통화이고 요 J가 저펜에서 일본어 음독훈독 그리고 K가 한국어죠. 이렇게 여러 언어의 어떤 도금을 또 제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여기 원문이 있고 단어 설명이 있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설명도 뒤에 이렇게 이어지면 코멘터리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은 일본어로 한문을 읽는 Japanese Kanbun Rendering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본어로 한문을 읽을 때 도금도 제시하고 있어요. 메이요 시르모노와 아메요 우라미즈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로 한문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국어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 색인도 있고 또 한국어 발음으로 된 색인도 있습니다. 오, 다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참고해봤거나 뭐 지금도 뭐 좀 보는 책들은 한 이 정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사전류 어떤 사전을 보면 좋은가 그리고 또 문자 한자의 자원이라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구성 원리에 대해서 그런 책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